8장 침묵의 힘, 말하지 않고 이기는 기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때로는 침묵입니다. 손자병법은 말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장에서는 침묵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공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침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외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침묵의 전략적 가치.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선택이며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때로는 침묵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의 전략적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침묵은 정보를 통제합니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유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침묵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침묵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불확실성을 만들면 상대방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침묵은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말이 흘러가는 소음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가 되게 합니다. 넷째, 침묵은 감정을 통제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면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을 선택하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바로 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감정적 침묵, 반응하지 않는 힘. 감정적 침묵은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는 앞서 배운 멈춤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정념은 영혼이 외부 자극에 휘둘릴 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 침묵은 영혼이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감정적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 첫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을 두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둘째, 감정을 관찰하되 그것에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하는 대신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당신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당신이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곧 잔잔해집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적 침묵은 바로 그런 상태를 가능하게 합니다. 언어적 침묵, 불필요한 말을 삼가다. 언어적 침묵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손자병법은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전략적 진리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약점을 노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언어적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둘째, 질문에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는 것은 당신의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침묵은 당신에게 사과할 시간을 주고 상대방에게는 당신의 답변에 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셋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십시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이는 당신의 솔직함을 보여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합니다. 데카르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말보다 깊은 사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어적 침묵은 당신에게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전략적 침묵, 의도를 숨기고 관찰하다. 전략적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여 상대방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항상 두 개의 뇌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침묵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전략적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 첫째, 침묵을 통해 상대방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고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통해 상대방의 진짜 의도와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묵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십시오. 협상에서 먼저 말하는 쪽이 불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침묵을 유지하면 상대방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당신은 그 조건에 대해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적의 의도를 모르면 동맹을 맺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침묵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묵의 역설. 가끔은 말해야 할 때, 그러나 침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비겁함으로 해석될 수 있고 때로는 말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데카르트는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만큼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침묵의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말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첫째, 부당함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침묵이 부당함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때는 말해야 합니다. 둘째, 진실을 증언해야 할 때입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있고 당신이 그 진실을 알고 있다면 침묵은 공모가 됩니다. 이때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침묵은 장애물입니다. 이때는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때로는 사자의 용맹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우의 교활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침묵과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침묵의 연습, 일상에서의 적용. 침묵의 힘을 체득하려면 일상에서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꾸준한 훈련 없이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침묵을 연습하는 방법. 첫째, 하루 10분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에는 말뿐만 아니라 휴대폰, TV, 음악 등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십시오. 둘째, 대화 중에 의도적으로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간 침묵하십시오. 이 짧은 침묵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대방에게는 당신이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셋째, 감정이 격해질 때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 즉시 말로 표현하지 말고 먼저 침묵하며 그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주일 외 디지털 침묵의 날을 가지십시오. 하루 동안 SNS, 메신저, 이메일 등 모든 디지털 소통을 중단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정신을 디지털 소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적과 싸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침묵은 단순한 무기력일 뿐이지만 훈련된 침묵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침묵의 결실,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존중. 침묵을 훈련하고 실천하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결실은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존중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면의 평화,
침묵은 당신의 내면을 정화합니다. 불필요한 말과 감정적 반응을 줄임으로써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존중. 침묵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신뢰와 존경을 보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고 그 말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또한 침묵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며 이는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확실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침묵 속에서 명상했습니다. 당신도 침묵을 통해 당신만의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말을 줄이고 행동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침묵하라. 그러나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침묵하라. 그 침묵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